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국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한 주 만에 시황 투자 전략으로 찾아뵙습니다. 네, 국내 주식시장 흐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고구마예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상황들 그동안 올해 워낙 투자자 여러분들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요. 벌써 폭락 흐름들이 여러 차례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두 연중 이렇게 크게 두 차례나 폭락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불안 심리가 다 안정이 된 건 아닌데 안 떨어지니까 우선 그래도 안심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 증시, 그러니까 해외 글로벌 주식시장들 보면 고구마긴 고구마예요. 아직 국내 주식시장이. 독일 증시 보시면은 신고가, 연중 신고가, 독일 증시도.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서는 각권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만 증시 보시면 항상 대만 시장은 한국과 늘 비교가 됩니다. IT 중점이고 산업 구조들 자체가 많이 좀 증시 자체의 구조를 한국하고 많이 비교를 해서 봤어요. 근데 이제 각권 역시도 폭락 흐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됐죠? 돌파하고 오늘 보시면 사상 최고치예요. 대단하죠?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얄미운 나라 일본 니케이 보시면은 전 니케이는 항상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국내 주식시장 못 오르고 있는데 니케이만 쭉 올라버리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어쨌거나 국내 주식시장 흐름은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껴서 있어서 그런지 지금 상해 보시면 보시겠지만 아시아 증시에서 좀 못 나가는 증시가 중국 증시예요. 오히려 최근에 미중 무역 협의 관련돼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연중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는 것 때문인지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올해 초부터 중국 증시는 많이 자금 유입이 해외 자금 유입이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됐었어요. 이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0년을 바라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해 이 채널 내에서 가격 어떻건 간에 가격이 자, 올해 채널을 뭐 이렇게 그려본다면 그들의 시각에서 10년을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베팅할 위치였다는 거죠. 바닥권에서 베팅할 위치였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자, 그러면은 그림을 좀 더 늘려놓고 보면은 자, 요 채널이 될 건데 요 채널은 그냥 바닥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고 그냥 뭐 여유가 되면은 늘려놓고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중국 주식시장이 여기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니까 10년을 내다봤을 때는 물론 이제 뭐 5천 갈 때 수준이 다시 돌아올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 뭐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겠죠. 빠르면 10년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내 주식시장을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은 좀 멈춰 있는 듯하지만 대만 증시 아까 각권 보셨죠? 각권 보셨던 것처럼 국내 주식시장도 탄력 받고 한번 뭔가 필이 받으면 신고가 다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일까가 문제지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먼 거 같지도 않고요. 지금 어차피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고 있는 건데, 자, 흐름을 보시면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어쩌면은 현재 위치에서 못 가는 기술적 저항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기술적 저항들이 크게 있을 때는 무시할 수는 없죠. 당연히 걸림돌이니까. 다른 증시 잘 나가다 하더라도 매물에 대한 부담들 존재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는 이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국내 기관, 연기금 쪽, 국민연금부터 해서 여기서 한 가지 좀 보고 넘어갈 거는 최근에 시장 투자 주체별 동향일 것 같은데, 자, 투자 주체별 동향인데 지금 보시는 검은 선은 지수, 자, 폭락하기 이전, 코스피 지수 폭락하기 이전 수준에서 폭락하고 재차 회복한 이후의 기조, 붉은 선이 외국인 누적 순매수, 파란 선이 기관 누적 순매수. 이렇게 보시면은 지수 폭락한 이후에 코스피 지수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기관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장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는데 이게 외국인의 매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 맞잡고 있는 측면에서 기관에서 매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저항권에서의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매물이 나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기관이 주도했다면은, 자, 아마도 예상컨대 지난주 말씀드렸던 2100을 갭으로 뛰어넘는 단계, 이 저항권을 갭으로 뛰어넘게 되는 그 단계의 역할을 외국인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요. 오히려 외국인의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소화를 해주고, 그 소화가 끝날 때쯤은 이제는 가치 투자 측면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시세 차익을 생각한 공격적인 투자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키높이 차이를 봐야죠. 컨디션에 대해서 사실 뭐 정치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야 많이 안 좋지만, 국가 경쟁력들을 봤을 때 가치 측면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그리고 주변 증시의 선방을 놓고 본다면 핫머니들이 일시에 몰릴 가능성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도 단기에 2300선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빠르면 12월까지 며칠 남지 않았지만, 몇 거래일 되지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연말까지 연중 신고가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베팅도 필요한 거죠. 지수가 이렇게 잘 살아서 움직인다면 그럼 분명히 지수와 관련돼서 종목들을 생각할 필요도 있을 거고, 오늘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시장 삼성전자 의존도를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오늘 시장이 의미하는 바들을 삼성전자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시장 장중에 많이 밀렸다가 회복해서 끝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됐죠? 오늘 고점 출발했다가 쭉 밀려서 결국에 하락 마감했죠. 어떻게 보면은 상승에 있어서 시장은 삼성전자의 의존도를 탈피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총 종목이 아니어도 지수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수급이 있다는 거죠. 저평가 종목들에 대한 인식 확산이 단기 시세 차익에 대한 욕심으로 바뀔 때 지수가 갭으로 떠서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기회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려놓는 게 나을 거고 수익에 대한 욕심을 가질 때예요. 이런 측면들을 계속해서 이번에 지난번에 조정 있을 때도 말씀드렸던 이때 조정 지난달 조정 때 강력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역사적으로 큰 기회의 조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2020선 밑으로 살짝 내려갔었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을 조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당분간 다시 구경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격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격권 역시도 역사적으로 볼 때 어쩌면 구경하기 어려운 가격대가 될 수도 있어요. 국내 주식시장 계속 욕먹고 있는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해소되는 것도 결국에는 눈 깜짝할 사이 한순간이거든요. 양면에 동전 같기도 하죠. 앞과 뒤가 바뀌는 게 정말 너무 짧은 시간에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동전 던지기 해서 앞이 나올 수 있고 뒤가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그 뒤바뀜이 순식간이듯이 증권시장에서 인식이 바뀌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이야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상황인데 인식이 바뀌어버리는 순간에 투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붙을 대기자금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점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놓치면 안 돼요. 어쩌면 내년에 2600선을 뚫고 3000선을 넘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일시에 오게 된다면 그럼 지금 당연히 많이 준비를 해야지 되겠죠. 네. 다음 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일단은 저평가 우량주에 대해서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야지 맞아요. 저평가 우량주에 대해서 베이스를 깔아두는 게 맞고 그리고 제가 오늘 오랜만에 좀 점심때 단타 리딩을 직접 지휘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많아요. 종목이 먹을 종목 단타도 먹을 종목이 많다는 건 시장의 수급이 많이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해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중장기 관점에서의 그런 묵직한 수급도 수급이지만 조금씩 이제 시장에서 멀어져 있던 트레이더들이 유입이 되는 느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시세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하고 함께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량주만 할까요? 뭐 그게 뭐 정직하니까 우량주만 정직한 투자 지금 시장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고 내년에 좀 좋을 가능성 있으니까 우량주 그래 우량주 몰빵 그거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도 분산은 돼야지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뭔가 자극 트레이더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환경 거기서도 충분히 이익을 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을 때는 약간 트레이딩성 반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 반, 펀더멘탈 투자 반, 그렇게 보면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면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제가 중장기적으로 좀 담아둘 종목들을 얘기를 드렸다면, 이제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모멘텀 투자 쪽으로 접근할 만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오늘은 종목은 아니고 섹터, 테마 쪽으로 오늘 움직임이 대북주 쪽에서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흐름을 일시적으로만 놓고 보지는 말자는 거예요. 대북주 오늘 대오AL, 부산산업, 금강산 철수 관련돼서 김정은의 강력한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얘기 나오기 전보다 오늘 더 올랐다는 거죠. 부산산업은. 대오AL도 마찬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자세들을 보세요. 아주 뭔가의 큰 진전이 있기 전에 했던 강경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조만간에는 뭔가 좋은 소식이 미국, 한국, 북한 쪽에서 탕 하고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항상 같은 패턴이었잖아요. 뭔가 한중미의 큰 변화나 협상, 어떤 진전이 있기 얼마 전 북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협적인 아니면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줘요. 여담이지만 시장에 항상 루머가 떠드는 건 북한 정부에서 한국의 대북 관련주에 어마어마한 비중을 두고 있다. 그래서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그런 거 같기도 한다는, 물론 아니겠지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김정은이 그렇게 발언을 했을 때 관련주들이 개장 초에 빠졌다가 다 많이 회복을 했다는 거. 미리 그때 던져놓고 샀을 수도 있고 자기네들이. 그 다음에 이제 협상 잘 만들어 놓고서 협상해서 급등할 때 또 거기서 이익 챙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겠지만 꼭 불가능한 것만 같지도 않고요. 어쨌든 거나 어쨌든 간에 관련돼서 조만간에 저는 대북주가 많이들 물려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높은 비중이 아니면은 좀 투자할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북주 한번 테마로서 붐이일 가능성이 존재를 해서 어느 정도 담아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은 종목이 아니고 테마, 대북 테마에 대해서 신경 쓸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 그리고 추천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